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간호사가 진료 행위에 본격 투입됩니다. 응급 환자의 심폐소생과 약물 처방까지도 가능합니다. 의사들은 저질 의료가 판칠 거라며 반발했고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의를 결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루나 테라로 50조 원의 피해를 일으킨 번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우리나라로 인도됩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미국에 보내기로 했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어제 저녁 충북 청주시의 공장에서 난 불로 공장 한 동이 모두 타고 직원 10명이 대피했습니다. 충북 진천의 철물점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하루 만에 또 흉악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을 도우려던 50대 승객이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떠났고 이젠 의대 교수들까지 떠나고 있습니다. 어젯밤 울산대 의대, 아산병원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른바 빅5의 병원 교수들까지 현장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경북대 의대, 가톨릭의대 학장단 교수들도 모두 보직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보직 사퇴, 집단 성명까지. 의대 교수들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울산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어젯밤 긴급총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환자 진료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응급, 중환자실 등 고난도 입원 환자 진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 아산병원 교수 등 2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개별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교수협의회 차원의 집단 사의 표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공의들처럼 당장 현장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사직서 제출로 입장을 구체화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경북대의대 학장단 교수들도 일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에선 대학본부와 총장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입학정원 증언을 제시했다며 의학교육 파행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가톨릭대의대 학장단도 전원 사퇴서를 냈고 경상국립대의대 교수들도 보직 사직원이나 사직서를 냈습니다. 교수들은 또 전공의들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교수사회 중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서울대의대 학장은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교수들이 사직서 대신 직접 국민들과 대화해야 한다며 의대 내부뿐 아니라 의료계박 의견을 모아 정책적 근거와 대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대는 오늘 유홍림 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의대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어젯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의사협회의 내부 문서라 주장하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집단행동 불참자 명단을 작성 유포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렇게 교수들까지 집단 사의를 표명했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며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부터 간호사가 응급 환자의 심폐소생과 약물 투여, 그리고 진단서 작성까지 의사의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너무 늘어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간호사들의 우려도 큽니다. 의사들은 불법, 저질 의료가 판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당분간 계속될 모습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간호사들은 전공의가 하던 업무 일부를 맡게 됩니다. 정부가 총 98개 범위를 만들고 전문 간호사, 전담 PA 간호사, 일반 간호사의 영역을 나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먼저 수련병원 간호사는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나 판독 의뢰서, 진단서나 전원 의뢰서 등의 초안을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약물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간호협회는 업무 범위가 훨씬 명확해졌다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업무가 크게 늘고 환자를 제대로 처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법적 책임은 병원장이 진다고 했지만 정작 의료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해왔던 일들도 문제가
생기면 너네 탓이다. 왜 오더를 못 걸렀냐는 심지어 그 널스가 오더를 내서 시행한다? 그냥 저희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의사협회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피해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의사만의 업무 영역이 일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간호사들의 추가 업무에 대해선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보상하게 했고 전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엔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유럽 몬테네그로 법원이 50조 원의 가상화폐 피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우리나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가 권 씨가 항소하자 이를 받아들여서 결정을 번복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윤정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해 도피하다 지난해 3월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씨. 몬테네그로 법원이 현지 시간 7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름 전인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당초 결정을 번복한 겁니다. 권 씨는 미국과 한국 어디로 가든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크게 다릅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 씨는 미국행이 결정되자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법원의 재심리 결과 원하던 국내 송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 요청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변수는 현지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입니다. 그동안 권 씨의 미국 송환에 무게를 둬온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어제 저녁 충북 청주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10명이 대피했습니다. 공장 한 동이 모두 불탔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충북 진천의 철물점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새까만 연기 기둥이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연기 속에는 빨간 불꽃이 타오릅니다. 불이 여기까지 보여.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내수읍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직원 등 10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압에 나섰고 5시간 만에 큰 불을 모두 잡았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시뻘건 화염을 가릅니다. 충북 진천군의 한 철물점에서 오늘 새벽 0시쯤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사무실과 창고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로 호주 대사에 임명돼 논란인데요. 이 전 장관은 오늘 호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돌연 공수처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출국을 돕기 위한 조사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실과 검증을 맡은 법무부 모두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상대국인 호주 역시 새로 올 대사가 출국 금지 대상이란 걸 몰랐을 가능성이 큰 건데 외교적으로도 체면을 구길 수가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차 인사검증을 맡은 법무부도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고 했습니다. 출국 금지 여부는 인사검증 체크 항목에 없어서 검증 단계에서도 알 수가 없던 겁니다. 법무부엔 출국 금지를 담당하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둘 다 소속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수사 기밀 사항을 물으면 수사에 대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검증을 위해 출국 금지 여부를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인사를 공관장으로 지명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대국인 호주 역시 이를 모른 채 주재국 동의, 즉 아그레망을 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사를 지낸 한 외교계 인사는 과거에 이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면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상대국에도 체면을 구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호주 측으로부터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주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총격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주 방위군까지 투입해 승객들의 가방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채 하루가 안 돼서 또 50대 승객이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역에서 50대 승객이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오전 1시쯤 페렌파크웨이 역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을 도와주려다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가 지하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입니다. I'm redeploying nearly 1,000 members of the New York State Police, MTA Police, and MTA National Guard to conduct bag checks in the city's busiest transit stations. 최근 지하철역에서 총격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무장한 주 방위군은 순찰과 불심 검문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뉴욕 브롱크스의 한 지하철역에서 청소년 무리 간 다툼 끝에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 이상 다쳤습니다. 기관실 창문 밖으로 목을 내밀어 살피던 지하철 기관사가 괴한에게 목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주 방위군 투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I think it would kind of deter some things that have been happening. I've certainly noticed a difference in crime in subways, particularly. I don't think it's necessary for the National Guard to be in the subways. I mean, there are people who are targeting certain people, like a gang member or someone has a beef with someone. 뉴욕주 정부는 폭력 범죄 가해자가 지하철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한국인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는 뉴스 충격을 줬죠. 이 소식이 알려지기 약 2주 전에 출산을 장려하는 공익 광고가 나왔는데 함께 한번 보시죠. 너 때문에 못 살다가 너 때문에 사는 아이러니. 엄마 아빠보다 더 엄마 아빠 같은.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아이라는 단어를 언어 유희로 활용한 광고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든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 둘째 권하는 공익 광고인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혼들은 공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귀여운 걸 몰라서 안 키우는 게 아니다. 20년 전에 나왔으면 좋을 광고다. 이런 댓글들도 보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든 일, 이런 희생적인 메시지도 출산율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이 우리 화장품에 들어있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걸 둘러싸고 우리 누리꾼들도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닷새 전 한 일본인이 올린 글입니다. 한국을 좋아하지만 화장품에 독도란 이름을 붙인 건 좀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서 토너에도 정치적인 요소를 넣어야 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누리꾼들은 경주빵, 전주비빔밥 이런 거지 정치적인 게 아니다 지적했는데요. 시마네 현에 다케시마의 날에 만든 상품도 있다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을 만든 계기가 다케시마의 날이었습니다. 업체는 그 소식을 듣고 독도를 알리자는 마음으로 8년 전 제품을 만들었다는데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장품에서라도 이렇게 알리면 어떨까? 독도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겠냐. 일본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선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냥 장난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다케시마로 바꿔라. 아, 그건 말도 안 되죠. 이름만 독도인 건 아니고 울릉도의 심층수를 원료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으니 한 명이라도 독도를 읽지 않겠나 하고 이름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최근 홍콩을 비롯한 중국 남부의 날씨가 엄청나게 습합니다. 오늘 서울의 습도가 80% 정도인데 상대 습도 100%의 날씨에 어느 정도일까요? 습기를 머금은 감자칩이 팔랑팔랑 종이처럼 흔들립니다. 천장에는 물방울이 가득 맺혀서 헤어드라이어로 천장을 말려야 할 정도고요. 물이 떨어질까 우산을 두고 잠든 아이도 보입니다. 그림의 물감까지 완전히 녹아서 바닥이 흥건해졌습니다. 이렇게 습한 날씨에 봄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해상기류가 원인인데요. 이런 날씨가 이어지면 알레르기를 악화시키고 전염성 질병도 쉽게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홍콩 언론은 제습기가 없다면 겨울이지만 선풍기라도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년짜리) 인터넷 강의를 결제하면 3개월을 무료로 더 들을 수 있다는 광고. 자주 보이죠? 이렇게 장기 결제를 유도하고는 갑자기 업체가 파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년 만에 60% 넘게 늘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화상과외 업체에 250만 원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18개월 수업을 하는데 저한테 추가로 3개월을 더 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12개월을 추가로 결제하면 좋은 상품을 준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아이한테 문화상품권 만원짜리 준다고 얘기하고 12개월을 또 한 번 더 결제를 하면 고사양의 노트북을 같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강의 사이트가 멈추고 홈페이지에 파산 공지가 떴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업체는 지난 1월 말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6일날 25일날 그분하고 문자를 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스케줄 조절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킹세를 할 수가 없었죠. 파산 신청 직전인 지난해 12월에 계약했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계약 한 달 만에 회사가 사라져버렸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파악된 피해자만 100여 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법인 재산이 남아있지 않고 직원 체불 임금도 있어 사실상 피해자에게 돌아갈 재산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000건이 넘습니다. 지난해에는 947건으로 2022년에 비해 1년 만에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업체가 파산해 분쟁 조정 상대가 사라지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소송뿐인데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긴다 해도 상대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을 권유하거나 고가의 사은품을 증정할 때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연애 사실을 인정한 뒤 자필 사과문을 썼습니다. 그러자 외신들도 극단적인 팬들과 K-팝의 악명 높은 경쟁을 지적했습니다. 아티스트를 상품으로만 보는 K-팝의 성장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카리나가 손으로 눌러 쓴 사과문은 해외에서도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영국 언론 BBC는 비굴한 사과라고 꼬집었습니다. 가수가 연애를 한다고 사과까지 하는 배경엔 강력한 팬덤과 K-팝 산업의 악명 높은 경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언론 CNN은 K-팝 스타는 어떤 경우에도 신비로움을 잃어선 안 된다며 팬들의 극단적인 충성심은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팬들의 요구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걸 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티스트를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연예 기획사들의 인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획사들은 K-팝 가수를 로맨틱한 대상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면서 팬들이 가수와 특별한 관계라고 믿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셨어요? 다음에 하면 또 보러 오실 건가요? 이 때문에 상품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작은 논란에도 사과부터 하곤 합니다. 민지 씨 안 먹어본 거 많잖아요. 아 맞아요. 콩국수, 칼국수, 비빔면.
뉴진스의 멤버 민지는 한 유튜브에서 칼국수가 뭐지라며 혼잣말을 했다가 재벌 3세냐는 비난에 시달렸고 결국 1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열광적인 팬덤을 가진 가수가 있지만 우리와는 차이가 큽니다. 스위프트는 남자친구가 뛰는 미식 축구 경기를 보러 가고 자신의 이별 얘기까지 노래에 담아 팬들과 공유합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생활과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침엔 라이프입니다. 이틀 전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500개가 넘는 배터리 업체들이 모여서 배터리는 물론 2차 전지 소재가 어디까지 왔나 한자리에 볼 기회였는데요. 정아람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18개국 500개가 넘는 배터리 업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로 행사장은 북적였습니다. I came here to get an idea about Korean battery market. I'm very interested in what's going on in Korea for the battery market.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번 전시에서 신기술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존 배터리 구성 방식에서 모듈 단계를 생략하고 셀을 직접 팩에 조립하는 셀2팩 기술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모듈이라는 단계가 하나 생략됨으로써 가격이 저렴해지고요. 그만큼 공간이 생기니까 이제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 SDI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3년 뒤 양산이 목표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은 좀 더 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니까 주행 거리도 길어지고 좀 더 안전성에 있어서 강화된 그런 배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온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급속 충전 시간은 줄인 배터리를,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 관련 풀 밸류 체인을 선보였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2022년 942억 달러에서 2030년 216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시장에 새로 진출한 업체들도 많습니다. 국내에선 LS-M&M과 고려아연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LS-M&M은 2년 전 LS 니코동 재련에서 사명을 바꾸고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사업으로서는 가장 최우선적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에 이미 2조 투자가 계획돼 있고요. 그 이상으로 해외로도 나갈 겁니다. 울산과 새만금의 배터리 소재 생산 시설을 착공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황산니켈 28만 톤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 130만 대의 배터리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국내 2차 전지 생산 기업들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중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중국산 수입 비중은 매년 늘어 지난해 상반기엔 97%를 넘어섰습니다. 동재련업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온 글로벌 원재료 소싱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해서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전체의 국산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배터리 생태계의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졌는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1도로 예보됐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정도 벌어져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